안녕하세요. 사진가 임호민입니다. 오늘은 What's in my camera bag을 촬영하러 왔고요. 그리고 제 가방 속에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사진과 영상 그리고 타임랩스로 담아내고 있는 임호민이라고 합니다. 모티브로 우리나라 도시 풍경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주로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원시 SNS 서포터즈와 협업하면서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의 모습을 반년 이상 동안 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진가라는 직업은 그 사진을 출사지 혹은 현장에 가서 최고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와 비교해서 최고의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6100만 화소라든지 아니면 베이스 ISO 12800이라든지 그러한 스펙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소니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엘레컴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프로페셔널 백팩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연치 않게 지인에게 선물을 받아서 3년 넘게 동안 아주 손때가 묻으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수납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즈랑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수납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파티션으로 상단과 약 사이드 부분까지 있어서 짐벌이나 드론까지도 전부 다 수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메인 바디로 사용하고 있는 알파7 R 마크5입니다. 6100만 화소 그리고 이면 조사형 센서가 주는 이 이미지 퀄리티가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직접 화상을 눈으로만 확인해도 그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멋진 바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한 다음에 촬영 화상을 아주 구석까지 전부 다 확인해서 디테일을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촬영 후 화상을 전부 확인했을 때 구석구까지 주변부부터 구석까지 전부 다 놀랍게 디테일이 다 살아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포 한강공원에서 촬영한 사진 중에서 그 새빛 둥둥섬과 그리고 노랗게 주황색으로 물드는 하늘을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새빛 둥둥섬의 그 철골 구조물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 부분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장비는 일반 사진가 분들께서는 많이 들고 다니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네마라인 영상용 바디로 FX3입니다. 일단은 4K 4돌돌 10비트 S로고3라는 결과물을 저에게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그 촬영 시 베이스 ISO가 800과 12800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조도 매우 어두운 환경에서도 ISO를 12800까지 높여서 촬영을 해도 노이즈가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120 프레임 레이트가 거의 논크롭 상태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바디 장점이라서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에 하만 무진정 낙화놀이를 제가 FX3를 직접 들고 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FX3가 보여주는 120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없는 그런 영상들은 제가 촬영 후 집에 와서 그 촬영했던 영상들을 몇 번이고나 다시 돌려보게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세 번째 바디로 알파7 마크3입니다. 타임랩스를 제가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화각을 중간중간 바꾸기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디의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화각별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대는 있어야 하고요. 카메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각 라인부터 소니에서 나오는 1635 F4G 렌즈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보시는 FX3랑 찰떡인 렌즈인데요. FX3가 아무래도 영상 바디다 보니까 영상용 렌즈가 필요했습니다. 1635G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줌을 하더라도 코가 나오지 않는 이너줌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전동줌이라고 해서 바디의 경통을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파워줌으로 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짐벌 운영에도 아주 유리하고요. 그래서 영상용 렌즈로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렌즈도 G 렌즈인데요. 24-105 F4 G OSS 렌즈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사진을 대부분 이 렌즈로 촬영한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전천후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OSS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손떨림 방지까지도 있어서 알파7 R 마크 5의 놀라운 손떨림 방지 기능과 렌즈의 기능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흔들림 없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표준 화각의 줌렌즈라고 하면 대부분 2470 렌즈를 사용하는데 70으로는 망원 화각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5mm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 렌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100-400 GM 렌즈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풍경 사진 중에서 특히 타임랩스를 담는 과정에서 주경 그리고 야경 그리고 건물들의 조명들을 모두 담는 타임랩스 작업을 하더라도 가끔씩 피사체와 달 그리고 해를 한 번에 촬영하는 그런 타임랩스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와 달을 압축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렌즈 중 하나인 이 100-400 GM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는 제가 카메라로도 촬영을 많이 하겠지만 더 높은 곳에서 다양한 화각과 시선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드론도 같이 영상과 사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DJI사에서 나오는 매빅 3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터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이시는 FX3 영상 바디로 영상을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필터로 노출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조절하기 위한 필터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필터 구경에 따라서 72mm와 77mm 두 가지로 VND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D 필터 중에 V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링을 돌림에 따라서 노출을 가변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가변 ND 필터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HANY사에서 나오는 사각 필터인데요. 리버스 그라데이션 필터라고 해서 일출 부분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일출 부분이 밝고 상대적으로 전경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 노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각 필터입니다. 네, 다음은 드론 전용 필터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드론으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같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도 셔터 스피드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그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 전용 ND 필터 시리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ND4부터 ND32까지 있기 때문에 노출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의 액세서리로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저도 이 부분도 선물 받은 SD카드 케이스입니다. 평소에 타임랩스 작업 때문에 용량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SD카드를 수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그 버전사에서 나오는 블로어인데 간단하게 카메라 필터 대물 렌즈라든지 아니면 센서 후에 들어간 먼지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항상 들고 다닙니다.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DJI사에서 나온 RS3 미니 짐벌인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도 특히 이 FX3와 궁합이 잘 맞고 크기도 작고 가볍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이 가방 상단 수납부에도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을 다닐 때도 꼭 챙기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제가 4월 초쯤에 일본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짐벌로 촬영하는 영상, 특히 호세닌이라는 곳에서 짐벌을 사용했을 때 흔들림 없이 멋진 영상 또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토클램사에서 나오는 PTC4441PXL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랩스 작업을 하려면 장시간 동안에 바디가 흔들리지 않게 해줄 그런 단단한 삼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리 직경도 두껍고 흔들림에도 강력하게 삼각 바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포토클램 브랜드의 삼각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키보다 높게 2m가량 올라가기 때문에 난간을 넘어서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이앵글로 촬영을 할 때 꼭 필요한 삼각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오포토사에서 나오는 LX324CT 삼각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직경도 32파이로 상대적으로 두껍고요. 그리고 이 거꾸로 접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방에 수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방 사이드에 채운다든지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딱 적당한 삼각대라서 이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미니 삼각대를 보여드릴 텐데요. 호르스 맨누사에서 나오는 FX MG3라는 제품이고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리 직경도 두꺼워서 튼튼하게 바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삼각대입니다.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사지에 가서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보정을 한다든지 하는 아이패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애플에서 나오는 SD카드 리더기인데요. 이렇게 함께 SD카드를 연결해서 사진을 쉽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해서 보정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이란 그 사람의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그 마인드맵의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그 기준점이 제게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어딜 놀러 갈지 아니면 주말에 누굴 만날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사진으로 귀결되는 거 보니까 제게 사진이 마인드맵의 중심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사지나 촬영 현장에서 만났던 멋진 풍경이랑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집에서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그대로 사진을 보면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출사지에서 멋진 사진을 찍었을 때 촬영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집에 돌아와서 사진 파일을 볼 때는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찍는 부분이 제가 잘 찍어서 예쁜 사진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쁜 곳을 제가 그냥 셔터만 누른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머리 위로 물음표가 한 10개 정도 떠오르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10점밖에 주지 않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제 모티브인 전통 속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는 모티브를 좀 더 집약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진과 타임랩스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고 제가 해야 될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방 속 아이템을 다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가 임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랑은 다르게 사계절이 모두 뚜렷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내장산 우화정을 아주 단풍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 부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에 위치한 수종사가 운해도 자주 끼고 단풍도 예쁘고 아주 절 자체가 이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